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마무리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괜히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이분에 대한 칼 같은 전략을 받아보도록 하죠. 단야 선생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안 그래도 또 수익 리뷰할 게 하나 생겼더라고요. 전 이거 꼭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난 마지막 날에 저희와 함께 특집 방송을 해주셨었죠. 그때 당시에 2021년도 내년도 시장을 선도할 재벌 기업을 대해부하겠다라며 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이때만 해도 사실 시장에서 한화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어제장에도 급등을 나타냈고요. 그날 말씀 주신 이후부터 해서 수익이 한 30% 정도 됩니다. 단기간 안에 또 이렇게 치고 올라온 한화인데요. 한화로 또 한 획을 그으셨어요. 추가 전략 주세요. 오늘 기관들 매도하면 주가 밀리는 그런 국면인데요. 일단 연기금들, 기관들 보면 오늘 연기금들 이렇게 매도하고, 투신 매도하면 주가 밀렸지만, 일단 제일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실적 부분이에요. 실적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36,000원 이상에서 매도하고, 자, 34,000원 미만을 다시 보자고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한화 같은 것들은 일단 34,000원 그 이하에서는 다시 한번 보셔도 되겠고요. 이제는 4만 앞에 4자 한번 여기 목표가를 보시면은 실적 호전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한화 올해 지속적인 주가 우상향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4,000원 이하에서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도 충분하다라는 답변과 목표 주가는 4만 원으로 앞자리 숫자 한번 바꿔서 노려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화 보유자분들 혹은 신규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도 내용 참고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단야 선생님께 전략, 또 그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 이야기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시장 보시는지 그리고 종목들 하나 체크시 해주시죠. 일단 지금 지난주 이슈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자율주행이라든가 이쪽에 2차 전지 이쪽에 일정대로 많이 움직였거든요. 이번 주도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보면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일정 내에서 많이 움직였어요. 첫 번째로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부분이 바로 이제 항공 테마 쪽이죠.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관점인데,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LI 넥스원까지, 그다음에 인텔리언테크까지 관련주들 지속적인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게 추가적으로 갈 거냐? 일단 지금 갈 거는 맞아요. 하지만 지금 따라잡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이것 역시도 대략적으로 이제 37,000원 미만이면 요거는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이제 소외받았던 자동차 부품주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성우하이텍 같은 걸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성우하이텍 가자 오늘도 이제 많이 상승해서 밀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결국에 목표 주가 이것도 한번 10,000원까지는 한번 이거 끌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 OTT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받았어요. 뉴라든가 덱스터라든가 위즈트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였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와서 부담되지만, 자, 이거는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슈가 강하고, 그다음에 기관들 매수 들어오니까, 자, 이것도 이제, 만유는 일단 찍어줬거든요. 그러면 한번 11,000원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 기관들, 특히 연기금이 매도 안 하면, 투신이나 연기금 매도 안 하면 지속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에서는 이제 세방전지를 저희가 한번 골라봤었어요. 세방전지 오늘 큰 이슈는 없었는데 주가가 이제 갔다가 밀렸거든요. 일단 2차 전지 이슈는 지속적으로 불거질 것이고, 시장에서는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올해 대규모 수주를 통한 실적 보전도 나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이게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93,800원 요것만 지켜준다면 한번 요거는 대량 거래, 즉 160만 주 이상 거래가 터지는 시점까지는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그다음에 세코닉스는 자율주행 섹터에서 이제
세코닉스는 계속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올해 실적 굉장히 좋아진다. 2020년 실적은 적자 전환 불가피하지만 21년 실적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던 배경인데, 세코닉스는 지금 많이 단기적으로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8,000원 전후라면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2021년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자율주행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 섹터에 대해서는 올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관심 갖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소 섹터에서 매수했던 부분,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것이 일단 상하 프론테크거든요. 자, 요것도 일정이 다음 주에 또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것들이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55,100원 요 고가권이거든요. 그러면은 상하 프론테크 역시도 실적과 시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55,100원 고점 돌파 한번 기대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종목과 일단 지금 자리에선 스탑을 해보자라는 종목들 각각 개별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말씀 주셨던 종목들을 둘러싼 이슈들, 뭐 우주항공이나 또 전장 이런 게 주였다면요. 다음 주에는 어떤 이슈가 시장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로 떠오를지 지금 투자자들은 그게 궁금할 것 같은데요. 관련한 이슈랑 또 개별 종목 이야기도 해주시죠. 네, 기후변화 관련된 것들은 이제 당분간, 상당부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면서 파리 기후협약 가입하고 이런 이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고 해서 한중일 장관들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도 기후변화 관련된 것들이 이제 부각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탄소 중립 관련돼서 본다면 대장 역할하는 것이 뭐 K시코트라든가 이건홀딩스라든가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다음 주에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대림 산업이 기업 분할합니다. 기업 분할하면 회사가 두 개로 상장되죠. ENC로 해서 이제 상장되는데, 이렇게 기업 분할하는 것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100% 가까이 주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분할하는 것들 이런 거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제 실적 발표 시즌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요. 다음 주에 나오는 부분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실적 호전이 기대되고 있죠. 내년까지도 이제 실적이 개선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실적 호전이 나왔을 때 실적 호전 이슈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 가능하고요. 현대차 역시도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실적 이슈로 해서 현대차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되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일정을 꼭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뭐가 있냐면 여당에서 한국판 뉴딜 법안을 발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뉴딜 관련주들이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한국형 뉴딜의 가장 큰 핵심을 본다면 자율주행이죠.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것이 있고, 수소연료전지라든가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 이런 쪽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에서는 결국에 이제 칩셋 미디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율주행 섹터에서는 한번 움직일 수도 여건을 갖춰놨습니다. 칩셋 미디어 보더라도 이미 14,700원 부근에서는 하방 경직을 보일 것 같고요. 14,700원 당분간은 17,200원 요 박스권을 한번 보실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풍력 관련해서는 이제 태웅이라는 거거든요. 어제는 이게 스페이스X 부품 공급 얘기 나서 장중 갔다가 되밀렸고요. 하지만 일단 풍력에 대한 그린이들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고 13,650원에서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런 쪽으로 한번 같이 보자. 그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수소 그다음에 탱크, 충전소 관련주들 이런 것들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다음 주 꼭 봐야 되겠고요. 저기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린이들 말고 강원도에서 최초로 고속도로 충전소를
설립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에 봐야 될 게 수소 충전 관련, 하이넷 관련주들이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소 충전 관련해서는 JNK 히터 그 대표이사가 협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결국에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9,810원 이런 고가권을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에는 다보스 포럼이라든가 한국판 뉴딜 법안 발의, 그다음에 고속도로 수소 충전소 요 세 개가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덤으로 본다면 대림산업의 기업 분할이나 기업 실적 발표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실적 기대, 대림산업의 기업 분할 이슈, 점검해야 될 부분들 개별 종목까지 짚어주셨고요. 이제 다음 주 전반적인 시장 전략 여쭤볼게요. 오늘 좀 개별 종목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추가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지수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추가 상승시킬 만한 지금 모멘텀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관들 매수해서 지수 올렸다가 개인들 차익 실현하고, 또 기관들 매도하면 개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지수는 이제 당분간 이런 3천에서 박스권을 보일 것 같은데, 이번 주에 특징적인 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 또 1조 8천억 매수를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지만 고객 예탁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70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소폭 매수 규모를 보였고, 기관들 2조 원 정도 매도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3,5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거든요. 개인과 기관들 매도 전환했는데, 결국에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시장 보더라도 결국에 상승할 만한 모멘텀 없다.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쪽들이 강했을 때 지수가 강한 상승 보여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요구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은 요 구점 995포인트를 돌파할 만한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고, 다음 주에는 셀트리온에 대한 임상 허가에 대한 그런 회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슈가 돼서 제약바이오 쪽들이 강한 모습 보인다면 코스닥도 역시 양봉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봐야 될 거는 업종 대표주들이 쉬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목 장세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텔 위탁 생산 관련해서 반도체 장비주들 이제 반도체 관련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보시더라도 이제 업황 개선이 누가 보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추가적으로 외국인 기관 매수가 들어왔을 때 상승할 여건 가능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단기 과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같이 하지만 지수가 급락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증시로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낙폭은 제한적인 박스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크게 얻어갈 수 있는 종목 장세, 수익률 장세가 쭉 전개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현금과 주식 비중을 나름대로 조율을 해가면서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까지 자동차 부품주들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업황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조선 기자재 쪽이라든가 이제 항공 부품 쪽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조선 기자재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상승 후에 조정을 받고 있어요. 태광이라든가 성광밴드라든가 보면 직전 고점에 매물 부담 받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고가권에서는 거래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 조선 기자재 쪽 저가라면 여기서 지속적으로 담아볼 수 있다. 실적 개선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 실적 개선이 나오는 것들은 신고가 경신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10,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주가 7,000원 초반이면 싸다. 태광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럼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강한 상승을 보이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수 조정을 보면
올해 실적 개선이 되고 있고 실적 발표됐을 때 기관들, 외국인들, 연기금들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매수 관점을 우리가 봐야 되겠고, 디스플레이 업종 역시도 올해 업황 개선이 굉장히 기대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적 개선은 되고 있지만 주가는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역시로 본다면 24,000원 수준에서는 바닥 만들고 있고,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지금은 낙폭 과대입니다. 그렇다면은 AP 시스템이 예를 들었을 때 디스플레이 업종 역시도 실적 개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올해 길게 본다면 35,000원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말 따라가지 마시고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매수해서 기다리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시장을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업종과 종목장 이거를 철저하게 준비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다가오고 있으니 실적주를 조금 더 주목하면서 그들 종목 분할 매수 관점 대응해보자 이야기 주셨고요. 몇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힌트 주셨습니다. 저희 잘 참고하면서 주말 사이에 실적 호전주 한번 모아보는 작업들 개인 투자자들 다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단칼 전략 다냐 선생과 시장에 대한 전략과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덧 한 주 다 보냈네요. 시장을 이렇게 일주일간 보내보면서 드는 생각은 언제는 고민 없는 시장이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뭐 올라도 고민, 내려도 고민, 내 종목이 뭐 더 잘 가도 고민, 언제나 고민을 안고 있죠. 여러분과 함께 빨간맛 2부는 여러분의 고민을 나눠가는데 최적의 전략들을 모아오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3시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 may not know where this path may lead, or just how far it will take you. But at every moment, you are heading towards new grounds. Soon, you will come to realize that this journey has become your story. Born to create, Genesis GV70.